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5-26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대 아스날. 이 두 팀이 챔피언스 리그 최후의 무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설레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조마조마한 마음. 여러 감정이 뒤섞인 상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라인업이 공개되는 순간 이미 예상은 했지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발이 아닙니다. 벤치입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네, 예상은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입니다. 이 큰 무대에서 혹시라도 선발로 이름을 올려주지 않을까. 그 작은 기대가 라인업 발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벤치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경기 흐름에 따라 중간에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경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강인은 경기장에 발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분노주의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양팀 라인업을 봤을 때 이번 결승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PSG 측은 하키미가 복귀했습니다. 하키미가 뛰느냐 안 뛰느냐의 차이가 PSG 측면 공격에서 얼마나 큰지는 올 시즌 내내 봐온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하키미가 오른쪽에서 올라올 때의 위협감. 그 선수가 복귀해서 결승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스날도 베스트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살리바와 마갈량이스의 센터백 듀오, 데클란 라이스의 중원 장악, 그리고 최전방의 선수들. 아르테타 감독이 이번 결승에 가진 각오가 라인업에서 느껴졌습니다. PSG에서 이강인은 선발 명단에 없었습니다. 벤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뇌 한쪽에 작은 불씨가 켜졌습니다. 경기 내용에 따라 이 불씨가 꺼질 수도 있고 더 크게 타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불씨는 경기가 끝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반 5분입니다. 아스날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터진 골이냐? PSG의 마르키뇨스가 클리어링을 했는데 이게 실수였습니다.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고 그 순간 하베르츠가 단독 찬스를 잡았습니다. 하베르츠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슈팅. 골. 아스날 1대0. 전반 5분의 선제골입니다. 경기 초반에 이런 골이 터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스날이 에너지를 받고 PSG는 반대로 좀 무거워집니다. 하베르츠. 결승의 사나이. 큰 무대에서 이 사람이 뭔가 해줬습니다. 어려운 각도에서 무각으로 올려서 때리는 방식으로 골을 넣었는데 그 각도에서 그렇게 차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엄청난 겁니다. 골키퍼 입장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데 들어가 버리니까. 아스날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 이후 전반전의 흐름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PSG가 8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80%요. 거의 혼자 경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아스날의 수비가 정말 단단했습니다. 텐백 즉 10명이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공간을 막았습니다. PSG가 아무리 볼을 돌려도 그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결국 PSG는 횡패스만 주고받는 답답한 흐름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스날 수비 정말 대단하다. 이 수준의 수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직접 해봐야 알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집중력이 필요한 수비인지는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PSG가 어떻게 이 벽을 뚫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횡패스를 돌리는 것은 상대가 위치를 잡을 시간을 주는 겁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계속 생각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강인. 밀집 수비를 만났을 때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패스로 공간을 만드는 선수. 좁은 공간에서 공을 빼내는 능력. 이 능력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이강인은 벤치에 있었습니다. 전반전이 1대0으로 종료됐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아스날의 수비는 계속 단단했고 PSG는 계속 볼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이어지면서 PSG의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아스날 수비에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 났습니다. 후반 64분입니다. 아스날의 모스케라가 박스 안에서 흐비차에게 파울을 범했습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덴벨레가 나섰습니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1대1. 동점.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겠죠. 1대0으로 잘 버텨오다가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허용하는 상황. 그러나 이건 피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모스케라가 그 상황에서 파울을 범했지만 흐비차가 그 찰나에 한 발짝 빠르게 치고 나간 것도 대단했습니다. 1대1. 경기는 원점이 됐습니다. 후반 막판. 바르콜라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놓쳤습니다. 이 순간. 경기가 1대0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혹은 2대1로 PSG가 리드할 수도 있었는데, 바르콜라가 이 찬스를 넣었다면 경기가 일찍 결판났겠지만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양팀은 1대1로 90분을 마치고 연장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경기 내용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 방송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강인 이야기입니다. 후반 90분. 이강인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풀기조차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투입하지 않는 데는 전술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상황이 맞지 않았을 것이다. 감독으로서 본인이 가진 정보와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반 90분까지 아스날이 템백을 치고 밀집 수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PSG가 그 벽을 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탈압박 능력과 창의적인 패스가 뛰어난 선수를 투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 아닌가요? 이강인이 바로 그런 선수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받아도 공을 지키는 능력, 예상치 못한 방향의 패스로 상대 수비 조직에 균열을 만드는 능력. 이런 능력이 지금 이 상황에서 PSG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장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연장 전반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티냐가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비티냐. PSG의 중원 핵심 선수입니다. 패스 조율의 중심.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순간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강인이 들어가겠구나. 비티냐가 빠진 중원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카드가 이강인 아닌가. 더군다나 연장전까지 왔는데 교체 카드를 아끼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아닌 다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왜 이강인이 아닌가? 비티냐가 빠진 자리에 이강인이 들어가서 중원 조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선택인데 왜 이강인을 쓰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연장전이 끝나갈 때까지 교체 카드가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장. 교체 카드가 한 장 남아 있다는 것은 이강인을 투입할 여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카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연장전에서 아스날의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이강인을 투입하는 것. 그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케 감독은 그 카드를 이강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강인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장에 발을 밟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지난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도 이강인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 이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뛰어야 할 무대. 2번 연속으로 벤치만 지켰습니다. 이거야말로 아시안 패싱입니다. 2번이나 챔스 결승전에 못 나오면 팀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엘리케 감독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저는 엘리케 감독이 PSG를 탁월하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연패를 달성했고 팀을 역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록적인 업적을 이룬 감독입니다. 그러나 이강인에 대한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이강인을 선발로도 세우지 않고 경기 흐름상 투입이 필요한 순간에도 쓰지 않고 부상 결원이 생겼는데도 투입하지 않고 교체 카드가 한 장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쓰지 않은 결정. 이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실력이 없는 선수가 아닙니다. PSG에서 중요한 경기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선수입니다. 클럽 팬들도 이 선수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쓰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감독의 전술적 판단이라면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팬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강인이 2번 연속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출전하지 못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무대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압니다. PSG라는 세계 최고 클럽 중 하나에 소속되어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라는 무대에 2번 있었지만 2번 모두 그 경기를 그라운드 위에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분명히 이 무대에서 뛸 자격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번 연속으로 경기 결과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대1로 정규 시간이 끝나고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연장전도 동점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승부차기로 승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PSG가 승부차기에서 이겼습니다. 2연패 달성.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결말이었을 겁니다. 선제골까지 넣으면서 우승을 향해 달려가다가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허용하고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가서 아쉽게 졌습니다. 그러나 아스날이 이번 결승에서 보여준 것들, 특히 수비 조직력과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PSG의 80% 점유율을 버티면서 이렇게 끝까지 싸운 팀. 이 팀이 보여준 투지는 박수 받을 만합니다. 라야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승부차기에서 결정적인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 세이브가 나왔을 때 얼마나 아스날 팬들이 환호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졌지만 아스날은 이번 결승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PSG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2연패.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2연패 이상을 달성한 팀이 몇 개나 됩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2번, 그리고 이제 PSG가 그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 개인 통산 3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입니다. 바르셀로나 때 트래블, PSG에서 지난 시즌 트래블, 그리고 이번 시즌 또 챔스 우승. 이 감독이 세운 기록들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흡이차의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시즌 전체 10골로 PSG 챔스 단일 시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의 기록과 동률을 이뤘죠. 비티냐의 패스 기록도 사비의 기록을 넘어선 단일 시즌 신기록이었습니다. 이 팀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팀인지는 경기에서 드러났습니다. 현대 축구의 교본 같은 팀. 스위칭 플레이, 하프스페이스 침투, 변형 103 빌드업. 이런 것들이 자동화된 수준으로 실행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강인이었습니다. 2번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 2번의 벤치 신세. 이 상황에 대해 제가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이강인이 한국 선수여서가 아닙니다. 이강인이 이 무대에서 뛸 충분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축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리케 감독. 이강인에게 기회를 주세요. 교체 카드 한 장을 남겨두고 경기를 끝낼 것이라면 그 카드는 이강인에게 줬어야 합니다. 비티냐가 부상으로 빠진 순간에 이강인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강인이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이강인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강인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챔피언스 리그 결승. PSG의 2연패. 아스날의 아쉬운 준우승. 그리고 이강인의 2번 연속 결승 미출전. 이 세 가지가 오늘 경기가 남긴 이야기들입니다. PSG와 아스날 모두 정말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두 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강인. 당신은 이 무대에서 뛸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팀으로 떠나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